파헤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참 점심 드시고 있을 시간인데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너구리 초대석 정순생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처음 나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은 정치혁신특별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정춘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난 그 보직 못 외워. 그냥 정 의원님 할래요. 네. 정 의원님이 왜 여기 너구리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메구리님이 너구리를 닮아가지고. 예, 저는 너구리 몰고 가는 사람 하려고 하는데, 뭐 사람이든 너구리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농심 관계자분 계시면 어떻게 좀 시사 너구리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자. 라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너구리인데. 아하, 예, 너구리 없고 오늘은 시장하시죠? 네. 예, 콩떡 하나 드시고 네네. 예, 시작할게요. 오늘 조국 또 나오나요? 조국 대표님 나오십니다. 오늘 아니고 8월 19일. 네, 저기 메디치 미디어에 써놨네요. 8월 19일 조국 대표님 나오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근황 토크 좀 할게요. 네네. 지금 처음 메디치 유튜브에 나오셨어요. 네, 처음 출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여성 의원들은 네. 한 분 빼고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분 이제 곧 모셔야 돼. 네네네네. 얼마 전 1차 당원대회 하셨어요? 네네네. 그때 또 이렇게 무대에 서셨습니다. 아, 네. 오, 안 밀렸어요. 저 현장에 있었는데. 아, 네네. 예, 우리 강미정 대변인하고 네네네. 두 분이서. 네네. 근데 그 당원대회 기획하신 우리 정상윤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네. 당신들 어디서 여자 사회 봤냐? 네네. 다 남녀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 남자 주인공, 여자 네네. 보조. 네네네. 이러는데 안 꿀리셨어요? 아, 사실은 걱정 많이 했죠. 하기 전에 네. 제안을 받았을 때 그것도 같이 하는 우리 파트너가 네. 강미정 대변인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네. 아, 발성이나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고 내가 꿀릴 텐데 네. 이 걱정은 했죠. 네. 사실은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이래 같이 보조를 맞추면 잘 할 수 있겠다 해서 흔쾌히 응했고 네. 생각보다는 잘한 것 같아요. 아유, 잘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실전에 강합니다. 실전도 강하시고, 네. 우리 또 과거에 이렇게 이거 동 떠본 목소리 낭낭하십니다. 아유, 네네. 네. 하여튼 잘하셨어요. 요새 올림픽 좀 보셨나요? 시간이 시간이 안 돼서 네. 그냥 기사로만 봤습니다. 예. 아니 사실 저희 시사 너구리가 오늘 메구리님이 두 번째 코로나가 걸려서 결방인데 거기 딱 붙여서 네네. 10시 반에 월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의원총회 때문에 지금 네네네네. 그러니 뭐 올림픽 볼 시간이 어딨어.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 의원님 모시고 정 의원님 별명이 정치 좀 아는 여자예요. 저희가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정치 좀 아는 여자한테 최근 조국혁신당 발로 무언가 중요한 네. 아젠다가 떴습니다. 자, 그거 얘기 전에 오늘 뉴스 하나 조금 보고 갈게요. 오늘 그 발언하신 내용 보니까 네. 저 솔직히 말하면 네. 이 사건 잘 몰랐어요. 네네네. 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에 연루가 된 것 네. 같다는 의혹을 네네. 받고 있는데 네네. 왜 거기서 또 용산이 나와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건이 네. 최상병 사건하고 너무 닮아 있다. 모든 면에서 많은 면에서. 꼬리 자르기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수사한 사람은 좌천되고 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조병노 경무관이라는 분이 예. 그 중간에 전화를 해서 세관 관련 의혹은 빼달라, 보도자료에서 빼달라 여러 번 그 압력을 넣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외압이 아니라고 하지만 두 계급 높은 사람이에요. 경정에서 경무관은. 근데 전화를 받는 것 자체로 그것도 지휘라인도 있는 그렇죠. 사람이 아닌데 예. 그 자체로 외압으로 느껴지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또 경찰서장이 영등포서 소속인데 영등포서 경찰서장이 이게 이 사건에서 되게 용산에서 관심이 많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일자를 연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낀 거죠. 네. 수사를 철저히 원칙적으로 했을 뿐인데 네. 그 당시가 언제예요? 2023년이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말을 꺼낼 때마다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경찰의 수사권을 뺏어올 때도 마약과의 전쟁을 확실히 하고 마약 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논리를 살파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큰 엄청난 성과 아니에요, 이 수사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중간에 어딜 빼라, 넣지 말아라, 연기해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범인들의 입에서
세관의 도움을 받고 들어올 수 있었다. 네. 세관 직원의 4명.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경찰은 그 CCTV를 확보해야 되고 컴퓨터 기록 조회해야 되고 핸드폰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남부지검에 청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계속 반려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용산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용산 그 영등포 경찰서장은 예.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합니다. 아, 뭐야 도대체 그 부하 이게. 직원을 자천시키고 본인은 헐. 영진돼서 갔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 근데 오늘 그래서 어저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새로 나온 게 위증 관련된 거예요. 위증이요. 청문회에서 위증하면 안 되거든요. 네, 증인 네. 선서를 하기 때문에 네. 위증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당시에 29일 날 우리가 청문회를 했는데 그때 야당 의원 질문에 조병노 경무관은 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네.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 있냐? 그러는데 이제 없다 그래요. 네, 거짓말이다. 네. 저는 결단코 그런 게 없다.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제 녹취록에서 공개가 된 거예요. 또 대통령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런 얘기를 본인의 입에서 직접 하거든요. 이게 위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언할 때 위증죄로 고발해야 된다. 행안위 차원에서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라. 예. 왜냐하면 본인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엄청 열을 올렸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는 정의롭지 못하다. 네, 네. 그래서 야당이 요구하는 청문회, 별도의 청문회, 네, 네.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도 받아서 함께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아니 왔습니다. 뭐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닌데 네. 뭐 저기 댓글에 나왔어요. 네, 안 네. 끼는 데가 없는 용액. 아, 네네. 참 한가로우신 건지 챙길 분들이 많은 건지 네, 네.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을 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사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해서 그냥 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정보가 저는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불거졌던 블랙요원 사건 관련해서도 예.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 이거는 그 양반들 다 위험에 완전 노출된 거잖아요. 다 노출이 됐고 그동안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수십 년간 이제 훈련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다 노출이 된 거잖아요. 드러난 거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 정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도도 잘 안 되고. 네, 네. 사실 저는 마약 수사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게 기사마다 약간 수치가 다르긴 한데 내가 또 확인한 바로는 필로폰 규모가 예. 108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킬로그램. 그 정도면 36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래요. 그리고 수천억의 추산하면 수천억으로 추산이 되고. 네. 근데 이 사건이 보도가 잘 안 돼요. 뭐 필요하면 또 보도 세게 하죠. 보도가 필요하면. 그래서 국회에서 할 일이 더 크다. 네. 국회에서 막 시끄럽게 하고 문제시하고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해야 기자들도 더 취재를 하고 네. 보도를 하고 또 국민들도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블랙요원 사건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언론 잘 안 나온다. 저렇게 다 반응들 하세요. 네. 어저께 민주당의 강유정 의원님 나오셨었어요. 네. 아. 예. 강유정님이 그래서 글로벌 간첩법 관련된 거 네네네. 원래 그 발의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게임 같은 거에서의 중요한 우리 네. 저작권이라든가 산업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들 유출되는 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게 떠버려가지고 글로벌 간첩에 관련된 무언가 또 법안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네. 민주당과 공조도 조금 기대를 네, 좀 예, 해보겠어요. 네네. 예. 자, 오늘 뉴스는 요까지 조금 이제 보고요. 자, 우리 의원님 네네. 1998 1998. 네. 잊을 수 없는 숫자 네네. 2024 맞습니다. 네, 잊을 수 없는. 그렇게 나온 숫자가 27 네네. 예,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1998은 어쨌든 저의 삶의 무대가 새로 바뀐 해이고 2024년도 역시 삶의 무대가 새로 바뀐 해라서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네. 약간 다르긴 하죠. 다르죠. 예. 1998년도에 제가 새정치국민회의 당직자 공채로 처음에 당직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첫발이 네네. 이제 맞습니다. 당직자 국회에서 대학원 졸업하고 예, 예. 사실은 97년도에 네.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었죠. 네, 예, 네. 그리고 98년도에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이 당직자라는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도 아니고 일반 회사원도 아니고 정당이라는 게 정치 결사체잖아요. 예. 그 결사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저는 실무자로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직분에 맞게 열심히 했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네. 잘 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면 사실 당직자분들 정말 중요한 맞습니다.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예. 어쨌든 국민들은 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 정당의 모습을 알고 평가하지만 네. 거기를 조력하는 당직자들의 모습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원들이 꽃과 열매라면 당직자는 우리 줄기와 같은 존재다. 오, 예. 오, 좋은 비유예요. 줄기를 통해서 물과 영양분이 양분이. 공급이 돼야 꽃과 열매가 맺어질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자, 당직자로서 열심히 그래서 그렇게 쭉 해왔고, 사시다가 2024년 네.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한 네네. 가지를 하셔서 의원이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계산을 하면 27년 동안 민주당에서 몸을 담았고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의 우리 민주정부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일정 정도의 기여를 했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2021년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마지막 여성가족 비서관으로 가서 일을 하게 돼요. 예. 그 거기서는 사실은 막 드러내는 일보다 이 정책에 대한 조율 뭐 이런 조정 그 부처와의 이제 그 조율 이런 일을 하는데 코로나 시기여서 밖에서 드러내는 행사나 이런 걸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네. 그냥 정책 관련 보고하고 뭐 현안이 터지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 논의하고 이런 걸 했지만 네. 현장에 가서 소통을 하고 하는 것들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기획을 했다가도 코로나가 확 번지면서 또 취소하고. 그럼 또 취소하고. 그거 빼고 네네. 코로나 기간 빼고 나의 당직 생활 중에 이거 활약상 뭐 이런 거 하나 지금 떠오르는 거 이것만큼은 내가 했어. 제 자랑은 나인데 자랑하십시오. 네, 자랑할 게 많아요, 사실은. 자랑하세요. 네. 네. 뭐냐면 필리버스터 요즘은 굉장히 희화화됐잖아요. 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감동도 안 해요. 추정의 감동이지. 그러니까 초장이. 국민들이 감동을 안 한 건 뭐냐? 국민들 공감 없이 맞아요. 어쨌든 여야의 치열한 갈등 대립 속에서 그냥 이길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라면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2016년도 2월 달에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있어요. 네. 그거 제가 기획한 겁니다. 오. 네. 제가 원내 의사국장을 그 당시 하고 있었고 그 당시 박근혜 정부는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 그러니까 네. 테러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개인에 대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하고 뭐 이런 법을 개정한 내용을 그 정부로 국회로 제출을 하는데 야당에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의장님도 그 당시 국회의장이 저쪽 새누리당 소속 정의화 국회의장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위에서 이제 합의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 이랬는데 박근혜 정부는 계속 직권상정을 압박했어요. 결국에는 직권상정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압박에 못 있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내에서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네. 어차피 직권상정 올리는 순간 그건 통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논의하는데 당시 원내대표가 이정구 원내대표였어요.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표와의 갈등 대립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던 부분이죠. 근데 저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통과는 된다. 하지만 그냥 통과시키지 말고 싸우다가 그냥 죽자. 어차피 통과될 거 싸우다가 죽는 게 내주지 말고 뺏기자. 우리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예.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옳은 선택이다. 이런 제안을 제가 했고 네. 그래서 필리버스터 하자.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이거를 해보자 했더니 가능하겠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의총에 제안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옳다 해보자 이거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의총에 제안을 해요 가서. 근데 의총에서 굉장히 시니컬했어요 반응이. 이제 와서 뭐 하다가 그때 의원들 사이에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했었어요 원내대표가. 근데 요거 주장했을 때도 그 분위기가 그 연결이 되면서 과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냐, 왜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뭘 하냐, 막 이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때 국방위원을 맡고 있었던 젊은 청년 정치인 김광진 의원 손을 들며 이거 문제 있다.
내가 해보겠다. 필리버스터 하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굉장히 고마웠죠.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은수미 의원님도 저도 해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그래서 이 2명을 갖고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신청을 하고 2분 접수를 받고 신청을 했는데 웬걸 김광진 의원이 5시간 이상을 끌어주네요. 네, 내용도 네. 아주 좋았고 네. 그러고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넘게 하셨어요. 그때 유명했죠. 너무 놀랐어요. 우리도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그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에 전화 오는 거나 원내 행정실에 전화 오는 거나 맨 욕하는 전화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화가 빗발치는데 다 칭찬하는 전화. 너무 잘한다. 이제 민주당 1점 하네. 열일 좀 하는구나. 이제 좀 1점 하네. 너무 잘한다. 응원한다. 네, 그리고 네. 거기 방청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방청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방청권 신청 줄을 서야 됐고 이게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댓글도. 이게 국회 방송이라는 거를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이 시청률도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들도 자기도 하겠다 막 뭐 신청이 줄을 섰고 저는 줄을 서지요 이러면서 네. 했는데 굉장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15% 내외의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후로 엄청 올라가는 걸 느끼겠고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올라가는 게 보였고 그리고 언론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좋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진정성 이런 거를 안 거고 처음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여론도 우호적으로 받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써주셨고 해서 그때 굉장히 대박쳤죠. 네. 사실은 그때는 그냥 패색이 20대 국회는 굉장히 패색이 짙었는데 참패할 것이다. 이게 다 정치 학자들, 정치 전문가들, 이 평론가들의 판단이었는데 그거 이후로 굉장히 역전되는 분위기 있으면서 결국에는 20대 국회에서는 123대 122 한석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의장을 가져올 수 있었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근데 네. 그거 기획하고 이렇게 하셨던 네. 일잘러, 네. 일머리하는 기획군을 네, 네. 혁신당에 뺏겼으니. 자, 뺏긴 거는 저쪽 주어고 네네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조국혁신당을 네. 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문재인 정부 그 여성가족 비서관 끝내고 이제는 내 정치를 하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조력자였다면 내가 이제 무대에서 직접 배우로 뛰자 예. 이런 결심을 했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성국장도 했었고 여성가족 전문위원도 열린우리당 때부터 시작을 하면 거의 7년 넘게 8년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 청와대에서도 여성가족 비서관 했었고 여성정책 관련해서 그리고 당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했었던 것만큼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전국 여성위원장에 도전을 했죠. 네. 도전을 해서 이제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한계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많이 응원들은 해주시지만 표는 의원들을 찍어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좌절을 맛봤고 그 후에 2023년도에 네네. 그 강서구청장 네.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제가 강서구에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내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도전했는데 면접도 잘 보고 해서 이제 3명 예비 후보로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여기저기 다 돌렸대요. 근데 다 김태우를 이기는 걸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네. 그 3명이 후보,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진기훈 후보하고 그랬대요. 근데 전략 공천을 하더라고요. 아. 제가 아닌 딴 사람으로. 저로서는 굉장히 이거는 여성위원장 떨어졌을 때 그 기분보다도 네. 굉장히 큰 상처. 내가 27년 동안 당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 왔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는데 왜 나한테는 경선의 기회도 안 주고 전략 공천을 할까? 굉장히 좌절하고 그 후로 굉장히 침체 기간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민주당도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예. 뭔가를 이제 총선 때는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죠. 근데 2024년도 올해 2월에 이제 조국 대표님이 그 창당선을 하면서 정치선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세우는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이게 나한테 그냥 딱 꽂혔어요. 네, 그리고 같이 일해왔던 경험도 있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왔구나. 조 대표님은 언제 같이 일했던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수배된 것도 조국 대표님 아. 그 조직과 관련돼 있고요. 네. 제가 원내 행정실장 할 때도 조국 대표님이 이제 장관으로 지명될 때 그 대응을 다 실무자 총괄을 제가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응 자료를 받아서 음. 그 우리 그 후배 당주자들 시켜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이제 웹자보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서 퍼 나르고 이런 것도 또 대표님이 또 받아서 그 당시 후보자들 퍼 나르고 막 이런 일을 같이 싸운 동지였죠, 사실은. 네. 저기 학생으로 들어가면은 전설 따라 삼천리 되니까 그건 일단 패스하고 네. 그 그래서- 뭔가 운이 또 맞아 떨어지네요. 네네. 그래서 고민을 하긴 했는데 내가 27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는 고민을 했는데 길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이게 50이 넘으면 나이가 50이 넘으면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네. 예. 근데 50이 넘은 저의 가슴을 설레게 하더라고요. 아우. 그리고 심장을 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늙기 전에 내가 이제 내 심장이 뛰는 곳에 가서 일을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고 제가 먼저 문을 두들겼어요. 같이 해보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우. 예. 지금 네네. 이 정말 개인의 스토리가 네. 솔직하고 네. 힘이 있네요. 아. 나 메디치 일할 좋게 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디치 일할 때 가슴이 설렌다 다시 생각해보고 일하고 언젠가 또 가슴 설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예, 그때는 자,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네. 야, 뭐 민주당이라는 대기업이 사람 잘 키워서 그죠 네, 일꾼 네. 만들어갖고 네, 뭐 네, 옆에 네. 있는 네, 네. 같이 클 수 있는 같이 기업으로 사람 보냈네 뭘 보니까 그러니 뭐 네. 오실 때 네. 같이 일했던 많은 네, 동료들 네. 동지들에게도 네. 칭찬받고 네, 격려 네, 플랜카드 네, 이렇게 네, 네. 이러고 오셨겠어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왜 민주당 떠나냐 이게 아니고 예. 선택 잘했다. 그래 거기는 너의 기회의 땅일 것 같다. 선배들도 그랬고 그 후배들도 그랬고 몇몇 의원들한테도 상의하고 왔죠. 네.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한다.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우리 경선을 당원하고 더하기 선거인단 경선했잖아요. 네. 선거인단은 당원과 상관없거든요. 선거인단을 많이 모집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실무자로서는 그 여의도에서는 많이 알지만 전체 국민들이 어떻게 저를 알겠어요.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그래도 순위권 안으로 들어왔고 덕분에 제가 현재 국회의원 네.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건너온 시대는 유리천장 뚫기 위해서 네네네. 힘들었던 시절이긴 네네. 해요. 혹시 아까 네네. 이제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기획한 그런 자랑 사례 말고 네네. 혹시 유리천장 뚫기 부시기에 대한 기억 남는 것도 혹시 아니 많이 싸웠죠. 네. 유리천장 부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신혜선 본부장님도 알겠지만 여성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활동하다 보면 진짜 모르는 그 남들이 겪지 못하는 벽 유리천장을 많이 겪을 거예요. 네. 저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 98년도면 굉장히 옛날이고 네. 그때 정당에 들어왔을 때 그 문화는 굉장히 아무리 민주당이 그때 새정치국민회의이긴 했지만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고 근데 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여성정책, 여성정치를 공부했던 이런 철학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진 않았어요. 네. 넘어가진 않고 특히 제가 싸웠던 경험은 여성 할당제 부분 지금은 그래도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지방의원, 국회에 많이 배출됐지만 그때는 아주 극소수였어요. 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많이 진출했지만 지역구는 굉장히 극소수였기 네, 때문에 이 지역구에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것이 이게 그 현저하게 과소대표되고 있는 소수자 여성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겠다 해서 지역구 30% 여성 의무 추천 제도를 우리 당원에 네. 만드는 작업을 2년 넘게 싸웠어요. 여성국장 할 때. 물론 그 당시 의원도 있었지만 제가 여성국장 할 때는 이거 갖고 싸워야겠다 다짐을 했고 싸워서 그래도 지금은 실천되고는 안 되겠죠. 그 당원 때문에 많이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 여성 공천 30% 의무화 그거랑 경선 가산점 20% 지금은 25%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0% 당원에다 명시하는 거. 그때 2년 한 6개월 같아요. 2년 네. 6개월의 싸움 끝에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 있는데 네. 정당 수상 최초로 여성으로서 최초로 조직국장했어요. 아, 예. 그런 게 최초자가 붙어야 돼. 네. 조직국장 했습니다. 예. 근데 길게는 안 했지만 예. 그래도 그 조직국장 하면서 조직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전당대회나 선거 때 네, 그렇죠. 공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어디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당원이 몇 명이냐 이런 것도 정보를 주면 안 돼요. 어느 후보에게도.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전당대회 시기에 내가 조직국장 했기 때문에 각각의 캠프에서 당원 현황이 어떻게 되냐, 대의원 현황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해왔지만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단칼로. 왜냐하면 이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예. 정당의 조직국이 이 공정성에서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 전당대회는 진 사람이 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지금 아무한테도 정보 제공 안 하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대신 쪼개서 자기네한테는 아무 정보를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딴 사람은 도운 줄 알고 어떤 식으로 막 이상한 정보가 들어갔는지 새로 오신 대표 체제에서는 제가 조직국장 더 이상 못하고 다른 데로 인사를 했어요.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지금 뭐 인간 정신 정춘생 그 하나만 이야기해도 모자라는 네.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무궁무진합니다. 자, 국회의원 정춘생의 첫발 네. 1호 법안 잠깐 설명 듣고 오늘 본안으로 우리 이야기 넘어가야 돼. 벌써 반 가고 있습니다. 네네. 제주 4.3 왜곡 처벌법. 네네. 예. 저의 약속이기도 했고 조국 대표님이 선거 기간에 제주도 내려가서 드린 약속이기도 했고 네. 저한테 미션을 주신 법안이어서 제가 1호 법안을 냈고요. 5.18 하면 광주, 네. 광주 하면 5.18, 제주 하면 4.3, 4.3 하면 제주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는 4.3 없이 설명이 안 되고 네. 저도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국회의원 되면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간담회 할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유족회에서 크게 두 가지를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4.3 정의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해달라. 예. 정명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4.3에 대한 왜곡, 폄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에처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달라. 있어도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네네네네. 그나마도 없으니 뭐.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봄만 되면 제주시에도 그렇고 막 현수막들이 뭐 예.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 막 이런 현수막이 붙으니까 생존해 계신 희생자분들이나 진짜요? 피해자분들이나 그래요? 아니면 희생자 유가족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해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네, 법을 네.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는 이름은 저가 대표 발의했지만 네. 같이 만들었어요. 예, 관련 단체들 6개, 7개 되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과 이견들을 다 조율하면서 합의 가능한 부분 다 만들었고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가족하고 같이 발의한 거죠. 예. 네. 다행입니다. 네, 이제 잘 지키도록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21대 국회 4.3 특별법 큰 진전이 있었는데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고 지금 실시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어달리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더 촘촘하게 네, 살펴보시고요. 네. 자, 이제 정치개혁 4법 이야기를 네. 좀 해볼게요. 네. 사실 이게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기대감이 있어요. 네. 조국혁신당이 네. 12척의 새빙선을 앞에서 내세웠고 사실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일정 정도 호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이거 4대. 네. 일단 네 가지 이름을 딱딱딱딱. 일단 정치혁신 4법이고요. 네. 교섭단체 완화하는 거. 교섭단체 완화. 네,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네. 거. 두 번째는 정치자금 배분 기준을 바꾸는 거. 네, 돈의 문제, 정당에게 네네. 주는. 네네. 세 번째는 비교섭 단체에도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거. 정책연구위원 배정. 네네. 그리고 정보위에 네. 비교섭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네 개가 4대, 4개 이야기가 사실 첫 번째 이 교섭단체로부터 네네.
다 파생됩니다. 연결돼 있는데 예, 파생됩니다. 사실은 이거 딱 보면 네네. 그러니까 여야 할 거 없이 기득권을 가진 네. 큰 당들이 네네.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자신들이 맞습니다. 누리던 거를. 네네네.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교섭단체는 지금 대안을 지금 20석에서 네, 열석으로 낮추자. 네, 네. 예, 왜 가능하든지 타당성에 대한 것을 좀 네네네.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 20석이라는 기준이 왜 20석인지 예, 그 근거가 없어요. 며느리도 몰라. 예, 예. 원래는 10석이었어요. 근데 유신 정권 때 네. 박정희 독재 시절에 20석으로 강화시킨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의회 정치라는 게 없었죠. 예. 그때 만든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예, 거예요. 아, 말도 안 예. 되죠. 그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예. 사실은 예전부터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법안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16대부터 쭉 계속. 발의돼 왔어요. 근데 안 돼 왔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10석이에요. 10석 열석. 정도면 그래도 네. 합의 가능하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석이겠다. 아니면 한 5석으로 확 내려버리는 방법.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러니까 보니까 OECD를 보니까 예. 독일이 많긴 한데 그래도 독일이 한 5% 그러니까 의석수 비율에서 5% 정도가 교섭단체 요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가 한 2점 몇 프로? 다 낮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6.7% 되더라고요.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해서 열석으로 낮추자 이런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예전에는 양당 체제였어요. 그리고 선거제도 이제 소선거제 더하기 병립형 비례대표였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성을 더 그 국회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지난 국회 때부터 도입이 됐던 거고 네. 이번 총선에서도 그게 후퇴하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난 거였잖아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국회는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의하는 네, 네. 기관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대의하려면 양당 체제가 아니라 보다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였던 거고 그래서 양당 체제에 기반한 모든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 양당 네. 체제 기반의 네. 모든 법과 제도, 이 법과 네. 제도는 국회 운영에 관련된 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교섭단체도 우리가 690만 명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득표율로도 보면 거의 4분의 1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영석의 그쵸, 그쵸. 영석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지. 예, 예. 뭐 의사 일정 관여나 뭐 의제 선정이나 본회의 일정이나 뭐 국정조사 요구든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교섭단체끼리만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섭단체라 함은 네. 이 기준에서 의원을 20석을 가진 이상 당들끼리 가진. 모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운영을 네네. 여기서 의논해서 다 결정한다는 합니다. 거죠. 네네. 우리는 나중에 통보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먼저 세팅되고 이런 그 계기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저는 너무 입법정에 필요해요. 반한다. 너무 입법정에 필요해요. 반한다.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생각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정치 자금도 네. 굉장히 부당해요. 이것도 양당 체제를 더 공고히 강화하는 부익부 빈익빈 제도인 거예요. 현재는 이제 국고보조금의 50%를 네. 일단 교섭단체에 배분해요. 교섭단체 균등 들어가지 배분. 못하면 일단 네. 없어. 그리고 나머지 50%를 그 교섭단체 포함한 다른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배분합니다. 또 받아. 그러면 80% 이상이 교섭단체한테 가요. 아, 솔직히 진짜 너무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래서 소수 정당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뭐 그 자금 이런 것들이 없어 적극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시스템을 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도 네네. 교섭단체가 의사일정에 국회 관련된 걸 다 결정한다고 해도 정치자금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네. 그야말로 비례한 그렇죠. 대로 네. 나눠주는 게 네네, 맞지요. 맞죠. 2석을 갖고 뭐 1석을 네네, 갖고. 네네. 그래서 저희 개정을 한 게 뭐냐면 50%를 교섭단체 균등 먼저 배분하는 걸 일단 삭제하고 예. 5석 이상 여기서 5석 나옵니다. 5석 이상 획득한 정당에 대해서는 10%씩 균등 배분하자. 네. 그리고 5석 미만 5석 미만 정당 5%씩 균등 배분하자. 나머지 갖고 의석수 그리고 득표율 이거 갖고 배분하자.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약간 줄어들지만 예. 다른 소수 정당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2배 정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정의 아니에요? 그 안은 네네. 어떤 논의 과정에서 혹시 도출됐어요? 그거는 비율이 이제 다양할 수 사실은 있을 텐데. 선관위도 그런 입장이에요. 아. 선관위도 지난 회기 때 그런 예, 지난 21대 국회 때 예. 그런 50%를 먼저 교섭단체 배분을 삭제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을 냈었고 우리는 그 선관위 그 안에다가 지금 한석이라도 갖고 있는 정당이 한 명도
그 한 정당도 그 손해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기본소득당하고 사회민주당은 네네. 그 총선 당시에는 선거 안 뛰었잖아요. 그 민주연합에 같이 배속돼 있다가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그 선관위한 대로 하면 이 사람들 하나도 못 받아요. 네. 여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의석수 이렇게 또 그 기준을 넣어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그 기존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를 하고 예. 개정안을 선관위하고 사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개정안을 낸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 수치가 국힘 민주당 네. 국힘 좀씩 줄어도 다른 소수 정당은 좀 자금이 확보가 되니까 더 네. 좋은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죠. 예, 예. 저는- 소수 정당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예. 하는 게 저는 세 번째 네네네. 정책연구위 정보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책연구위원은 뭐냐면 이게 국회가 정책연구위원을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77명, 1급에서 4급까지 77명이라는 그 TO가 있고 여기에서 교섭단체에만 의석수 비율대로 1급 몇 명, 그리고 2급 몇 명, 4급 몇 명 TO를 줍니다. 그 TO에 한해서 그 정당에서 그 1급을 주고 2급을 주고 4급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교섭단체만 주는 거예요. 비교섭단체는 안 주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인건비 세이브가 돼요. 네. 근데 우리는 국고보조금도 없고 그렇죠. 아주 극히 적고 그리고 정책연구위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수 정당을 더 이제 키운다는 의미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입법 정의의 의미에서도 이건 고쳐져야 된다. 정보위는 뭐냐면 교섭단체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아예 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놈의 교섭단체. 네. 그래서 이제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이 국방에 관련해서 잘 알고 외교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은 외교안보 관련된 사안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블랙요원 사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가서 진짜 들여다보고 보고받고 이렇게 대응하고 싶어도 아예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교수단체만 들어가서 하도록 하는 내용도 삭제하는 이런 법안을 같이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이고 내가 A를 지지하든 B를 지지하든 내가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나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뭔가 네네. 기본 인프라에 대해서 지금 너무 소외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존의 여야 할 것 없이 거대한 조직이 그냥 맞습니다. 딱 짜옹이 된 거잖아. 네네. 그래서 언론을 나쁘다. 뉴스를 봐도 더불어민주당 저거 좀 읽어주지. 교섭단체와 나 꼭 소수정당의 혁신당이 앞장서 꼭 통과해 주십시오. 와, 태영님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형님 아니고 누님. 예.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교섭단체 완화를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요. 선거 때 민주당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 먼저 꺼낸 건 아니고 우리는 예. 선거 치르느라 바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서 수석을 달리고 있는 네. 김민석 네, 당시 상황실장이 예. 인터뷰를 통해서 교섭단체도 요건을 열석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도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네, 얘기를 네. 한 걸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예. 그 민주당 발의였다는 거죠? 네, 민주당 발의였고요. 그때는 조국 혁신당이 필요했죠.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그리고 솔직히 굉장히 치열하게 여야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하게 붙었던 아주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 막 엎치락뒤짝 했던 데서는 조국 혁신당 제발 그쪽으로 좀 와달라. 우리 뉴스에도 못했어요. 네. 비례정당이라. 네, 근데 네.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이 빌려서 그 야외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이 빌려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는데 제발 우리 동네 와달라. 우리 동네 엄청 그렇게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조국 혁신당이 가면 여론이 뜨고 여론이 반응하고 네,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호응이 컸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지민 비조에 네네. 관련된 건 아래층에서 더 네네. 확실하게 필요했다.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많이 빌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입을 싹 닦아버리네요. 네. 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아이고 우리 민수님 말씀 듣다 보니 민주당에서 왜 이런 인재를 놓쳤을까 싶네요. 그냥 풀이 많은 걸로 네네. 너무 네. 많아서 그런 네. 걸로 하고 자, 혁신당이 일단 다 네. 받아들면 가장 이제 교섭단체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네. 첫 번째 당이 되는데 네네. 교섭단체가 완화돼서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에 들어가면 네. 어떻게 바뀔까요, 국회가? 일단은 의제 세팅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이거 합시다.
교섭을 같이 하니까 교섭을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특검법 우리가 제일 먼저 제기를 하고 네. 법사위에 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찾아다니고 당 대표님 찾아다니고 수석 원내대표 찾아다니고 법사위를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막 이거 해달라고 막 사정할 필요 없이 딱 협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네, 하자. 네, 네. 이렇게 하면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캐스팅 보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그렇죠. 있고 민주당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국회 운영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하나 더 우군에 교섭단체 하나 더 생기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 판단을 좀 주저하는 게 아닌가? 자, 혹시 그 사소한 이해관계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예, 정책연구위원 아주 큽니다. 사소하진 않지요. 근데 예. 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더 크게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총선 때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다 평론가들도 그렇고 과연 세석이라도 할까? 네. 예, 어떤 사람들은 영석도 아니고 실패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잘 될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죠. 근데 현실은 안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 논리가 민주당 뭐냐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지지를 깎아먹을 것 같아. 그리고 민주당 지지를 깎으면서 국힘이 될 것 같아.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결과는 안 그랬잖아요. 오히려 진보 민주 진영의 사람들을 더 크게 네. 그 반응을 하게 하고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섭단체 하나 더 생기면 더 큰 협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다투는 거 이것만 보도하는 언론 그리고 언론을 보면 국민의힘 로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로고만 보이고 이 대립 갈등만 보도해요. 네, 제3자의 정당이 교섭을 하면서 좀 그 완충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협상력을 발휘해서 좀 그 같이 할 수 있다.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교섭단체 완화는 그 4가지 정치혁신법 중에서도 교섭단체 완화는 첫 번째로 좀 민주당이 받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정치에서 아까 말하는 갈등을 주장하거나 네. 현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냥 지금 내가 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네. 입장에서 보면 요렇게 나왔을 땐 예를 들면은 그야말로 다당제로 갈 수 있는 네. 다리를 오히려 놔주는 네, 네. 걸. 그러니까 소위 다당제가 나쁜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분당을 해서 나도 근데- 교섭단체 될 수 네. 있고 국고보조 네. 받을 수 있고 네, 이렇게 네, 네. 되는 순간 정치하기 네. 힘들어져라는 의미 네. 때문에 네, 네. 안 되게 하게끔 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일단은 저는 너무 우리가 수십 년간 양당 체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요건, 지금 지금 양당제로 우리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모든 정책과 입법이 두 정당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는 그 생각이 더 다층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양당으로 다 수렴합니까? 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또 타협이 되고 또 정치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협이 되고 이것을 입법이 되고 예산도 반영시켜주고 제도화되고 이것을 저는 국회가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다당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분당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의 한국 정당 정치의 역사를 보면 분당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섣불리 그냥 그 이해관계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 때문에 분당한다 이거는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정치 철학과 가치를 판단하면서 이 정당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선택은 할 수 있죠. 저는 다양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일단 긍정적인 질문은 우리 이제 브라더스 두 네. 분이 네, 네, 네. 내가 보니까 작전 짜셨어. 아, 네, 만나시고 네, 네, 네. 내가 포스팅할 테니 네, 네, 해주세요 네, 한 것 네, 같아. 네, 네, 그분들의 네. 생각을 아, 네, 보면 네, 네, 네. 좋은 조금 분위기 가져오셨어요? 그래도 대화하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 그 사진이 보이면 굉장히 우리한테 또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예. 그때는 사실 저희도 생각 못 했는데, 그날 본회의장에 또 갑자기 이재명 대표께서 오신 거잖아요. 네. 그 사진 찍힌 거고, 저는 그걸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2시간 동안 또 회담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 무슨 얘기를 다 나눴는지는 아직 다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희 대표님이. 예, 예. 다 안 했으면 조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었죠. 교수단체 완화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그 1등 그럼요. 관심사. 당대표를 만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그런 대화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또 대표님 그 며칠 후에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또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은 뭐냐면 그 강성 지지층 중에 네, 네. 굉장히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부 있습니다. 안 좋게 네. 얘기하고 막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우리는 네. 정말 그 같이 협력하고 함께 가는 동지적 관계이다. 이런 것을 한 사진으로 드러내고 싶으셨나 봐요. 네. 또 그거를 또 이재명 대표가 또 공유를 그러니까 벌써 하셨더라고요. 10년 전이네. 서로 이러면서. 일심전심으로. 예. 자, 지금 이 질문은 정치는 뭐 정말 잘하시긴 협상이에요. 네네네. 하나 주면 네. 뭐 너도 하나 내놔. 네네. 이게 뭐 대승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이나 네네네네. 어쨌든 내가 우리 걸 좀 내놓는 거잖아. 네네네네. 할 때. 이 지금 네 가지 안에 대한 거 동의할게.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민주당에 좀 사납게 예를 들면 네네네. 너네도 하나 내놔봐. 이럴 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10월 보궐선거에 내놓지 마 후보. 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네네. 혁신당에게 무언가 네네. 당신네도 좀 네네네. 양보해줘라는 네네. 이런 협상 그 같은 양보 저는 양보는 가진 곳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네. 10월 재보궐선거 안 내는 거는 조국 혁신당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이제 신생 정당이고 지역의 뿌리를 예. 내리려면 네. 보궐선거에 반드시 후보를 내야죠. 아 네. 그렇군요.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양보하실 마음이 전혀 없군요. 그 선거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도 네. 그런 식의 연대는 할 수 있죠. 어떤 거냐면 다 후보를 해서 단일합세 이거 아니고 예. 우리가 낼 수 있는 지역을 최대한 내고 나머지를 안 내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 저희가 법은 아직 안 냈습니다만 네. 고민하고 있는 게 결선 투표제예요. 결선 예, 투표제? 예. 예. 대선도 대선이지만 네.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예.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 부분만큼은 좀 결선 투표제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야권 단일화 하면서 그리고 민주당 내는데 다른 야당이 내면 우리 지역 국민의힘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결선 투표제로 가면 하나로 통일이 되잖아요. 하나로 선거를 통해서 결선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가자. 그래야 후유증이 덜하다. 이거 예. 법안 발의하실 계획이에요? 아직 안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신당에서 네네네. 당론으로 네네네. 네. 이것도 민주당하고 좀 얘기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죠. 네네. 근데 결선 투표제 도입은 예전부터 시민사회도 그렇고 네. 소수 정당에서도 계속 도입을 주장을 했던 법안이고요. 네. 우리가 저기 얼마 전에 발의한 그 사법에 대해서는 네. 시민사회나 이런 데 굉장히 호응이 큽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보면 거대 양당의 극심한 대립이 입법부 마비를 가져온다 이런 네. 의견도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렇게 지금 시민단체 의견 이렇게 네네.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면 사실은 이 거대 양당들도 더는 물러서기 네. 힘들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세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양당이 안 받으면 그쵸. 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게 국회의장 직속으로 수기 기구를 만들자. 숙의. 숙의 기구를 만들자. 공론화 기구인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 그룹 이렇게 다 해서 한 500인 정도로 모아놓고 이게 21대 국회에서도 또 했었던 내용이에요.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네. 근데 의장님은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좀 국회의장님이? 여쭤보면. 네네. 왜냐하면 정치관계법은 행안위 소속이지만 그동안은 계속 정개특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예. 해왔잖아요. 근데 워낙에 양당의 생각이 워낙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안 돼요. 뭘 나와도 안 돼요. 선거 닥쳐야 그때야 그냥 몇 달 전에 그냥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입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기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네.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 토론회도 하고 토론을 정말 제대로 하고 해서 그 의견을 정개특위에서 받아서 입법하자 이거죠. 예.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거 자체가 양당에게는 그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시스템적으로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수기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몇 개월간에 걸친 논의를 하고 그것을 정개특위에서 받아서 입법을 한다. 이렇게 작전을 짜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승적인 측면에서는 드러낸 말로는 뭐 거부할 그게 아닌데 국힘하고는 아직 얘기가 시작이 네네. 안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절차상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뭔가 어쨌든 협의안이 네네. 도출되고 이걸 다 국회 또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까? 네네. 네, 그렇죠. 예, 예. 다 모든 거는 법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 수기구에서 안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여기는 입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대통령이 하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것도 대통령의 뭔가 이것까지 받아야 됩니까? 국회의장 수기기구를 만들어서 정개특위를 통과해서 한 거를 또 거부권 하나, 그야말로 거부왕으로 남으시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이미 거부왕, 네네. 이미 거부왕. 네.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전에 본인이 먼저 내려가지 않을까. 3년은 너무 길다. 예. 예. 자, 여기 뭐 1시간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네, 예. 이제 시작하신 지 이제 100일 조금 안 되는 네. 시간이에요. 초선 의원. 예. 뭐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여쭤봐야죠. 네, 네. 4년간 그래도 나는 이런 정치,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네. 활동을 하겠다는 좀 포부 좀 일단 밝혀 보시죠. 네. 제가 사실은 네. 이름이 정춘생이잖아요. 봄춘 날생. 굉장히 춘생하면 굉장히 이름이 촌스러워요. 네, 네. 근데 이제 한글로 하면 봄날이거든요. 아. 예, 한글은 되게 예쁘잖아요. 예쁘죠. 예, 희망적이고 이걸 생기 있고. 정봄날 이렇게 예, 했으면 그래서 제가 제 캐치프레이즈는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 그 캐치프레이즈로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안아올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치 혁신뿐만 아니라 제가 돌봄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입법들을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발의를 했고 네. 또 이제 순차적으로 좀 할 예정이고요. 4년간 꼭 그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입법과 틀을 만들고 싶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치혁신 과제도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21대 국회에서 완료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4년 후에는 3년은 너무 길다가 아니고 4년은 너무 짧다. 한 번 더 해라. 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네. 각오이자 네, 네. 4년 후에는 비례 말고 지역 출마에 대한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네. 우리 대표님이 항상 그걸 주문하세요. 음. 그러니까 항상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재선을 생각하고 띄워주십시오. 대표님이? 항상 그렇습니다. 예. 오. 예외 없이. 예외 없이.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네. 그 한 번 반짝하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선을 목표로 하면 다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 다짐을 항상 하게 될 것이고 항상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뜻,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그 메디치 비디오 시청자 네네. 여러분 제 방송 쭉 보셨으면 사실은 저는 그냥 겸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조 대표님이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항상 의원님들에게 하십니다. 하신지도 몰랐고 예, 항상 하십니다. 질문을 제가 네. 계속 던지면 네. 너무 빨라요 아직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으로서는 점점점 이렇게 그거는 대답하시는데 대표님의 주문을 제대로 받지 않으셨군요. 저는 확실하게 받들어 항상 와 당연하죠. 정치 좀 아는 여자 맞으시네요. 사실 그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그건 아니고요. 정치권에서 네. 당직자로 오래 해오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좀 과도한 별명인 것 같고요. 제가 정치를 안다기보다 네. 약간 익숙하다. 익숙하다. 네, 익숙하다. 그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네. 뭔가의 교량 역할을 조금 하고 계세요? 저는 네. 교량 역할도 하지만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당에 국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국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다음 본회의는 어떻게 열리고 본회의와 상임위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모든 정보들을 잘 파악을 해서 네. 민주당에 워낙에 네트워킹이 있어요. 잘 파악을 해서 다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원님도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러네. 오늘 안건은 뭐고 만약 임명동의 인사 안건 모든 게 다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런 정보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큰 팁이거든요. 무기명 투표이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최소한 24시간이 보장돼야 되고 24시간 후에는 5분의 3의 동의로 종결 표결을 할 수 있으니까 24시간 후에는 표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죠.
텔방에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안에 네. 사무처에서 그 네. 살림을 다 보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네. 의원 안에서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원래는 거 뭐 다 많은 의원분들이 그런 걸 네네. 다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네, 지금 네. 초선 의원들 대부분이 많으시니까 모를 수 있죠. 그죠? 모를 수 익숙하지 있죠. 않고. 그래서 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면 되게 고마워하세요. 아 네.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치 네. 좀 아는 여자 맞습니다. 국회에 좀 익숙한 여자? 아, 예. 어머, 정말 봄날이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춘생이나 봄날이나 같은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네네. 아니,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갔었는데 댓글 중에 가장 웃긴 게, 네. 쟤는 춘향이도 아니고 춘생이 뭐야? 뭐 이런 안 좋은 댓글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네. 우리 그 댓글 쓰신 네. 분 누군지 모르지만, 예, 봄날입니다, 봄날. 네, 봄날, 예, 예. 당연 지역에 뿌리 내려야죠. 제주로 드디어. 네네. 지금 서울에 올라오신 지 너무 오래되셨죠? 네네. 사실 아까 그 제주 국회의원 제주도시사에서 약간 그냥 그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당의 생각이 뭐냐면 4년 후에 총선은 어떤 구도로 치러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서구에도 오래 살았고 출신이 제주였지만 네. 이 두 곳만을 갖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게 다가와서 그 구도로 우리 조국혁신당이 어디로 배치돼야 되고 당의 판단을 네. 따라야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열어놓고 출마는 하는데 네, 열어놓고 네. 지역구는 열어놓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구는 열어놓고 네네. 4년, 이제 3년이죠. 네. 3년 내에 출마하신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 출신 지역구 의원님들도 막 약간 긴장? 긴장하고 견제를 하시고, 예. 새로운 당 하나 나올까 봐. 강서구 국회의원들도 약간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좋다, 저는, 좋아.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아유, 있는 거라고 좋습니다, 보니까요. 좋습니다. 네네. 우리 좀 새로운 물결은 네. 예, 어디든지 좀 이렇게 구석구석 흘러서 맞습니다. 예, 고여있지 네네네. 않도록 네네. 봄날의 쌀 정춘생 의원 화이팅.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실적인 여러 정보를 시합해서 알려주나 보네. 춘생 봄날. 저희 밥이 끝나고 먹을 거예요. 너무 배고파요. 알겠습니다. 지금 5분 남았는데 네. 지금 아까 그 뭐죠? 4.3 특별법 네네. 관련된 거 말고 또 추가 또 발의하신 거 있으시죠? 일단 정치혁신사법 관련해서 같이 발의를 했고요. 네. 또 가족돌봄 휴가. 저 지금 보장법? 기억나는 거 여성 관련된 네네. 뭐 데이트 폭력 방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던 거 교제폭력 방지법 발의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것도 피해자 가족분들하고 같이 발의를 했는데요. 음. 지금 보면 사람이 죽어나가야지 입법을 해요. 정말 얼마나 이게 안 좋은 현실입니까? 네. 근데 이제 교제폭력에 대한 오해들이 많다 보니까 신고를 하면 현장에 출동을 해요. 네. 경찰들이. 출동을 하면 이제 우선 이제 상처 있나 없나 이것부터 봅니다. 근데 이제 외향적인 상처가 안 보이면 그냥 현장에서 종결하고 가버려요. 예. 예, 그리고 처벌 원하세요? 네. 그래서 물어보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요. 그런데 뒷얘기가 얼마나 이거는 맞는지 사건의 모르고.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교제폭력이란 일단 연인 관계잖아요. 네. 연인 관계이고 이게 신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교제폭력을 계속 해오던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 당사자한테만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너 이거 알리면 너네 가족도 가만 안 둘 거야. 너네 회사 가서 뭐 다 그 영상 다 까발릴 거야. 다시는 뭐 못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쉽게 신고를 못 해요. 그리고 너 만약에 뭐 이거 처벌 불원서 안 써주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처벌 불원서를 써줘요. 그럼 그걸 이유로 다 종결 처리해요. 네. 입건을 안 해요. 그래서 작년도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네.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7만 건이 넘는데 그중에 입건이 된 거는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을 낼 때는 저는 그 전에 거제 교제폭력 네, 살인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11번 신고했었어요. 맞아요. 11번 신고했으면 경찰은 분리 조치를 하든가 보호 조치를 하든가 조치를 했어야 돼요. 그냥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맞아 죽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을 개정을 했는데 새로운 법을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을 완전 개정을 했어요. 전면 개정을 했어요. 이게 사실혼 관계는 아니지만 거의 연인 사이로 동거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및 또 이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처벌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을 하고 법명도 바꾸고 주요하게 바뀌는 게 반의사 불벌 조항을 배제했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네, 한다고 해서 해서. 처벌하지 입건하지 말라 이런 신호이고요. 그리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이것도 배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기소유예하고 안 하면 그 상당 기간에 또 살인을 저지른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뭐 부분을 고치는 아까 게, 의원님 네.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죽어야 입법 예, 벌 예. 맞는다. 아, 네, 이거 네.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네, 꼭 네, 이것만이 아니라 뭐 네, 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제가 5분 남았다고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의정 활동하신 것 좀 자랑 좀 하시려고 그랬더니 시간 부족이야. 지났습니까? 자, 네. 아니요. 지나지는 않았고요. 오늘 그래도 또 후원 요청과 이렇게 해야죠. 아, 네네. 가져오신 거 팻말. 아, 네네. 자, 메리츠 미디어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고요. 이거 하면 네, 되나요? 네. 아, 쑥스러운데요? 아, 네. 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이고 원내 수석 부대표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덜 알려졌습니다. 예. 셀럽이 아직 아니고요. 하지만 셀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후원 계좌를 개설했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저의 더 적극적인 활동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춘생 의원님이 봄날의 기운을 가지고 국회도 사시사철 좀 봄날을 만들 것 같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좀 네네네네. 드네요. 많은 후원해주시고 정치사역의 그 개혁법 관련된 건 저랑 일단 말을 트셨으니 네네. 계속 진도를 저랑 빼주셔야 합니다. 네네, 여기 와서 알겠습니다. 업데이트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네, 쉽게 네네. 설명을 해주시기를 네네. 이렇게 이제 부탁드릴게요. 의장 면담과 뭐 여야 원내대표 면담 일정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거 갖고 단식 투쟁이라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밥 먹고 일합시다. 어쨌든 이거를 차례차례 네. 빌드업 시키겠습니다. 네, 많이 네. 관심 가져주시고 자, 응원해 주십시오. 끝나고 우리는 밥 대신에 떡을 좀 오늘 네, 먹을 네. 예정이지만 네. 또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네, 나오겠습니다. 시사너구리 초대석에 좋은 분들 많이 모시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주 출연해 줄래요? 너무 짧대요. 아, 예, 감사합니다. 또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